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에서 만들고 있는 고등어TV, 고등어쌤의 직설화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학생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고등어의 다른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를 계속 거듭해 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더 실전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얘기들로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머리 모양을 좀 바꿨는데요. 이게 제 생각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안 서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상태도 안 좋지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격 사례로 본 학생부 비교과의 활용. 크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방향성을 정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 중심의 진로 설정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겠지만 학생부를 쓸 때는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부를 자기소개서로 옮길 때는 어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맨 앞이 뭡니까? 어떤 관통하는 이야기, 즉 컨셉이라고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컨셉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제가 가치 중심의 진로 설정이다. 자, 자소서 같은 경우는 아무튼 합격과 불합격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의 관계자가 분명히 면밀하게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일단 그 학생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만나볼 만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그게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 면접에서 실제로 만나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잘 어필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첫 번째 방법이 가치 중심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볼까요? 여기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구성했나 그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로특강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는 겁니다. 진로특강은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미치겠군요.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자 이러이러한 진로가 있다 이런 걸 소개하는 그런 것이 진로특강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로특강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뜨개질하는 사람, 가구를 만든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 진로특강의 여러 종류의 것들을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붙였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의대에서 다중인격 면접, 다중인적성 면접이라고 줄여서 MMI라고 부르죠. MMI 면접을 특이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면접 자체가 학생의 인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을 하고 지금 이 학생이 잡은 컨셉, 사명감하고가 결국은 잘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폭넓은 사람으로 사정관들이, 면접관들이 이 친구를 봐줬다. 자기는 그렇게 이래서 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가치 중심의 진로 설정의 첫 번째 사례는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 볼까요? 이 다음 학생은 자, 연대 과학공학인재 계열을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특기자 전형을 목표로 처음부터 삼았던 겁니다. 근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올림피아드라든가 이런 교외 활동의 기록을 스펙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과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기본으로 한 데다가 거기다가 교내에서 비교과 활동을 매우 충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과학 동아리 이런 활동들이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 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학술대회, 교내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성적들을 좀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알 수 있으니까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다. 그리고 이런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RN이라고 하죠. RN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 이 학생이 특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에 잘 맞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꾸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나중에 면접에 관련된 시리즈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 특기자 전형에서 상당히 최근에 파격적인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보통 그러면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냈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 희망, 공포 등 여러 단어의 정의를 제시한 다음에 사랑과 공포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사실은 형식 논리학이나 이런 쪽에 가까운 문제였는데 사실 실제 풀어보면 그렇게 난이도가 썩 높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과 학생들한테 갑자기 이런 문제를 내니까 이 면접을 봤던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 성공 사례를 하나 볼까요? 자, 다음 성공 사례는 이 친구는 아예 컨셉을 경제학 중에서 경제 중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라민은행이라고 유명하죠. 이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던가요. 작은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의 자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거기에 다음에 보면 그라민 하면 빈부격차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불평등, 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 동아리를 하면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다. 이렇게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활동들이 그 다음에 보이죠. 어떤 거냐면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에 관해서 이 친구가 많은 실질적인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갖다 붙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 다 알죠? 아름다운 가게. 여기까지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뭔가 한편에 전공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경제학인데 경제학 쪽에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진로를 설정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번 만나보고 싶은 도대체 이 녀석은 어떤 놈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게 그런 장점이 잘 돋보이게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꾸며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뭡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학생부 비교과를 활용하는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가치 중심 하고자 하는 것의 목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